왕우렁이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하면서 친환경 농업의 발원지 홍성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렁이 퇴출에 반발하고 있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페트병과 캔 등 재활용품을 넣으면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재활용 수거기가 당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홍성군이 신청사 선정을 전문가 평가와 주민 선호도 조사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후보지는 12월에 발표됩니다. 서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QR코드를 활용한 화학물질 운송 차량 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내년부터는 대상공단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헬로티비에서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친환경 농업에 활용되는 왕우렁이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농민들은 생태계 교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친환경 농업의 발원지로 꼽히는 우리 지역 홍성에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가을 거지를 끝낸 논, 곳곳에 왕우렁이 껍질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곳 일대에선 수년째 우렁이를 활용한 농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농약을 치지 않아도 우렁이가 잡초를 잡아먹어 대표적인 친환경 농법으로 꼽힙니다. 홍성 홍동 지역 친환경 농업 면적은 520헥타르에 달하는데 우렁이 농법이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왕우렁이에 대한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성한 번식력을 바탕으로 어린 풀을 갉아먹는 등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농민들은 왕우렁이의 천적이 분명하고 기온이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폐사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봄서부터 가을까지는 우렁이가 살아 있어도 겨울 되면 날씨가 춥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렁이가 폐사하게 되어 있고요. 또 여름에는 새한테는 아주 위험한 천적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왕우렁이를 이렇게 잡아먹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 전국 유일의 유기농업 특구인 홍성에선 친환경 오리농법이 AI 발생 위험으로 사라지고 있는데 우렁이마저 퇴출되면 지역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 30년 동안 친환경으로 했던 논들이 갑작스레 이제 비료라든지 농약을 살포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올 것이고요. 또 귀농 귀촌 운동이 홍동 지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그 인원들도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는 파괴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단체도 우렁이가 정말 생태계를 교란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며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 아주 많이 그게 조사되었거나 사실이라고 이렇게 입증되지는 않았나 봐요. 그런 걸 미리 고시하거나 그러려면은 미리 사전에 관련 단체들과 좀 관련된 사람들과 좀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돼가지고. 환경부가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농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어 왕우렁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이번에는 농민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홍성에서도 특히 홍동 지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리를 이용한 친환경 농법을 시작한 곳인데요. 현재 왕우렁이로도 친환경 쌀을 재배하고 있어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홍동농협 주정산 조합장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홍동농협 조합장 주정산입니다. 네. 자, 환경부가 미국 선녀벌레 그리고 갈색나기 매미충과 함께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농민들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 지역은 한 20여 년 동안 그 친환경 농업을 바탕으로 커온 홍동면 소재지에 있는 농협입니다. 네. 우리 농민들이 이제 그동안 손 제초나 이제 기계 제초로 친환경 농업을 시작을 해서 오리 농법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고요. 네. 오리 농법은 우리 전국에서도 최초로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애알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왕우렁이로 이제 친환경 농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친환경 농업이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의 친환경 벼농사의 대부분 농민들이 왕우렁이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마저 이제
논에 방사를 못하게 되면 친환경 농업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농가들이 아마 속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환경부에서는 왕우렁이 번식력이 왕성하고 또 토착종과 경쟁을 벌인다는 이유로 하천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농민 입장에서 좀 현장에서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왕우렁이가 뭐 생태를 교란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계절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겨울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왕우렁이는 대부분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폐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예. 또 천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새가 많은 지역입니다. 네. 새가 많다 보니까 새가 어떻게 보면 왕우렁이의 최대의 천적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많이 이제 쪼아먹는 네. 광경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장님 입장에서는 이 생태계 교란을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에서 무슨 생태계를 교란시켰다든지 뭐 네. 무슨 문제가 있었다든지 한 사례들이 이렇게 많이 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 외국의 경우에서는 그 기후가 이제 1년 12달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이제 분명하게 이제 가려져 있는 나라다 보니까 겨울에는 자동적으로 저는 폐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대로 왕우렁이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된다면 친환경 농가에 좀 어떤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농업은 특히 벼농사는 친환경으로 이제 짓는 농가들이 꽤 늘어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왕우렁이 농법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왕우렁이 농법을 하는 벼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제 포기를 하게 되겠죠. 그럼 오히려 포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더 문제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예. 왕우렁이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큰 생태계를 뭐 교란시킨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이 없습니다. 황소개구리나 이런 것은 실제로 그동안에 이제 천적이 없다 보니까 예. 생태에 문제가 생겼는데 왕우렁이라는 것은 분명한 천적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이라는 천적과 새라는 천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걸 지정함으로 인해서 더 환경이 더 파괴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럼 현재 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실까요? 현재 저희들은 이제 대책은 뭐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AR이 발생할 때 왕우렁이로 변했고요. 왕우렁이도 이제 만약에 방사를 못하게 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지금 저희들은 이제 논두렁에 이제 논에 이제 물을 많이 가두는 이제 농법을 실시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풀이라는 것은 물을 많이 가두게 되면 풀이 못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지역에서는 뭐 그 물막이판이라든지 물고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단하게 해서 물을 많이 이렇게 만들고요. 또 소식 재배, 모를 강하게 키워서 크게 키우고 강하게 키워서 넓게 심게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물을 많이 담수를 효과를 내려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많은 지금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네. 뭐 그쪽으로 이제 조금 많이 변화가 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좀 어떤 계획이 좀 있을까요? 앞으로 큰 계획은 아니지만 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많이 가두고 이제 볏대를 강하게 만들고 모를 만들 때부터 제초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또 병충해 방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모를 심는다면 생물 다양성도 저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전체적인 면적도 저는 그렇게 줄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동농협 주정산 조합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페트병과 캔만 수거하는 재활용 수거기가 당진에 설치됐습니다. 재활용품을 넣으면 돈으로 바꿔주는 기기인데요. 재활용 수거가 이제 정착될 수 있을까요? 김담비 기자입니다. 자판기처럼 생긴 기계에 페트병을 넣자 순식간에 기계 안으로 사라집니다. 이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포인트를 돌려받습니다. 빈캔이나 페트병을 포인트로 교환하는 재활용 무인 수거기입니다. 페트병은 한 개당 10원, 캔의 경우 15원이 적립됩니다. 2,000포인트 이상이 쌓이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 안에서 압축과 분리, 보관까지 자동으로 이뤄지고 오염물질이 묻었거나 상품 가치가 없는 재활용품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면 됩니다. 쓰레기 재활용도 하고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보통은 이제 집에 가져가거나 저쪽에 있는 쓰레기통에 넣는데 저기 화장실 가는 길에 아무래도 분리수거 기계가 있으니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수거기엔 매달 평균 70kg의 재활용품이 수집되고 있습니다. 보상 단가가 높아 수거율이 높은 공병과 달리 수거율이 낮은 페트병과 캔에 대한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충남에서 재활용 수거기가 설치된 건 당진이 처음입니다. 주민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공원에 설치해서 당진시 주민분들이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공원에 놀다가 이제 재활용 자판기가 있으면 이거 한번 해보면서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어려서부터 이렇게 친숙하게 이용하면서 국내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활용 수거기가 쓰레기 문제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홍성군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 입지 선정 방법을 확정했습니다. 홍성군 청사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 선호도 조사 방법을 두고 토론을 벌인 결과 11개 읍면 순회 투표와 선관위를 통한 온라인 투표를 혼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종 후보지 평가 반영 비율은 주민 공모 취지에 따라 전문가 평가 30%, 주민 선호도 조사 결과 70%를 최종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홍성읍에 위치한 5곳을 예비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군은 12월까지 최종 입지가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신청사 건립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QR코드를 활용한 화학물질 운송 차량 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시는 현대오일뱅크와 하나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KCC 등 대상공단 5사에 유해 화학물질 운송 탱크롤이 200여 대에 QR코드를 부착했다고 밝혔습니다. QR코드에는 적재된 화학물질의 정보와 방제 요령, 비상연락처, 제조회사 등이 입력돼 있습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 등은 스마트폰으로 적재된 물질의 성분과 대처 방안 등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상공단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충남 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살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만 5살 유아 6,300여 명에게 한 달에 19만 7,600원씩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은 내년도 표준 유아교육비 44만 8,880원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는 유아학비와 학급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산출했습니다. 기존에 만 3살과 4살 원아에게 한 달에 5만 500원씩 지원되던 교육비는 계속 유지될 방침입니다. 충남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남도는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 주거 환경과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최저시급 이하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이주 노동자는 209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이주 노동자는 27%로 이 가운데 산재보험을 신청한 비율은 43%로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올 7월부터 9월까지 충남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 4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충남도는 관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 노동자의 인권보호 정책 사업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충남 시민사회단체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전담기구를 다시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는 열악한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된 전담기구가 6개월 만에 운영이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전담기구가 없다 보니 반쪽짜리로 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담기구가 있을 때는 교육과 상담이 함께 이루어져 청소년 노동 권리 찾기가 활발했지만 현재는 접근 장벽이 높아졌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2017년 6월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는 그해 말 사업의 연계성과 지속성 등을 위해 민간 위탁 예산을 삭감하고 교육청이 직접 교육과 상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실시합니다. 도의회는 이 기간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 내년 본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합니다. 6일부터 19일까지는 도청과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문제점 등을 짚어볼 계획입니다. 올해 의원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난해보다 130건이 증가한 20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병국 도의회 의장은 민선 7기 반환점을 맞는 시기인 만큼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 전반을 살펴보겠다며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도가 호우와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재산 보호를 위한 풍수해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정부가 권장하는 정책 보험으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대상은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이며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가까운 읍명동 사무소나 풍수해 보험을 판매하는 5개 민간 보험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충남도가 4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일회용품 사용 근절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포식에 따라 도청 직원들은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각종 행사 시 식수대 준비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나섭니다. 지난 2016년 기준 국내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kg으로 전 세계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태안해경과 태안군이 신진대교와 안흥항 부근에서 수중 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민간 해상구조대 등 70여 명이 참여했으며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중 쓰레기 2톤을 수거했습니다. 태안은 동서남북 사면이 바다와 접해 있고 섬과 항포구가 많아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대한민국 병역명문가의 집 문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병역명문가는 병무청이 선정한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올해 청양에서 6가구가 선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김동경 씨 가문은 3대에 걸쳐 가족 11명이 모두 합해 327개월의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충남도립대 호텔 조리제빵학과 학생들이 월드푸드 챔피언십에서 전원 수상했습니다. 호텔 조리제빵학과 학생 18명은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월드푸드 베버리지 챔피언십 대회에서 금운동 모두를 휩쓸었는데요.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대회에선 조리 전시와 제과 전시, 팀 바리스타 등 4개 부분에서 치열한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4도, 홍성이 5도, 당진과 서산, 예산이 6도, 태안이 8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태안, 홍성, 청양이 18도, 서산과 예산이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빨래나 세차하기 좋겠고요. 바깥으로 나들이 가기도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요일에 비가 오겠으며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아지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많겠고 서해 남부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